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간밤 뉴욕 시장이 아주 미세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만 0.59%좀 상승해서 상승폭이 컸었고 나머지들은 다 뭐 미세한 상승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시장도 일시적으로지만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단 뒤쪽으로 좀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 우리가 신경 많이 썼던 달러 인덱스도 다시 이제 90으로 회복이 됐다. 달러가 이제 강세가 좀 됐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시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 양시장이 모두 그 출발할 때는 좀 강보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약간 그 강보권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제 곧바로 양시장이 다 그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코스닥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중간에 이제 지수 상승을 다시 이끌어서 어제보다는 좀 오른 상태로 974.08포인트, 0.83%가 올라갔습니다. 비교적 좀 최근에는 큰 폭으로 오른 그런 상태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여러 차례 상승을 좀 시도했어요. 그 거의 장이 끝날 무렵에도 다시 상승을 좀 시도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못 되고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165.51, 뭐 퍼센테이지는 0.09% 정도 빠진 거니까 그냥 뭐 약보합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코스피 시장은 오후에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라앉았던 그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선 게 이제 영향이 가장 컸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수가 하락하면 개인은 삽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오면 개인은 또 팔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그 점점 이렇게 회복돼 가니까 다시 이제 매도가 늘어나면서 그 개인들의 매수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797억, 한 2,800억 가량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663억을 샀고, 개인은 467억을 사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그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했어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오후 들면서 이게 순매수로 전환을 해서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사실상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오늘 코스닥에서는 1,0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기관이야 뭐 170억 정도, 개인들은 1,000억, 1,100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 매수세를 늘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개인들은 거기다 계속해서 물량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에서 이렇게 좀 비교적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1,000원 넘게 이렇게 사준 거는 아무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그 중소형주 위주로, 우리도 오늘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러셀 2000 같은 게 많이 올랐어. 이제 그런 거가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서 투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뭐 하방에 꼬리는 좀 달렸어요. 오늘 뭐 플러스는 못 냈지만 하방에 꼬리는 좀 달렸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상승을 점쳐본다 이런 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저지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그래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3일 연속 그 양봉을 만들어냈고, 오늘 이제 그 양봉의 긴 꼬리를 밑에 달면서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줘서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본다면은 추가적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물론 이게 이제 장기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추가적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은 요새 며칠째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한미 원자력 동맹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원전 동맹 이게 미국과 같이 세계에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 그 프로젝트 이거를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이제 후속 조치들이 계속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이쪽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MR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SMR에 대한 해외 진출 기대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봐야 돼요. 이 원자력 관련 주들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외 원전만 이렇게 했지. 근데 수주에서도 굉장히 좀, 왜냐하면 우리는 없애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을, 지금은 뭐 약간 이제 이슈성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보는 측면에서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계속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업 중에서도 오늘 보면 중소형주, 이게 미국 러셀 2000 오늘 오른 거랑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항공 이것도 주로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고, 호텔 신라는 오늘 좀 쉬었고, 호텔 신라 뭐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쉬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이 참 좋은 여행 같은 거가 이제 중소형 여행사인데, 이게 오늘 14,250원에 끝났어요.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성탄 특집 때 제가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해서 산업군에 새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그때가 이제 만 몇백 원 할 때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4,000원 올랐으면 이게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산업군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신한지주 금융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참 좋은 여행 중에서 말씀드렸고 포스코, H&M, 풍산,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거 이제 그때 표 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산업군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이거를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30% 이상 좀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쪽도 이 시크니컬 이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는 해요. 올라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것 말고 뭔가 이슈 터뜨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작년에 시장을 숨가쁘게 끌고 왔던 소위 말하는 주력 선도주들에 대해서 뭘 붙일 게 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보복 소비 관련인데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보복 소비 관련 기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중소형 화장품들 OEM, ODM 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백신 1회 접종만 해도 노 마스크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이 마스크를 벗으면 지금은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눈 화장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 벗고 다니면 화장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장품 그쪽이 좀 올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 얘기 좀 해보죠. 그 시장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늘 걱정했는데 댓글 보니까 그 걱정한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현금을 만드십시오 이러면 너무 겁먹으실까봐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냈다 던지고 막 그러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또 자꾸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혼돈의 장이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카오스죠. 이런 장이 내달 중순까지 계속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6월 중순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일단하게 된다. 한번 매듭이 지어진다. 그런 거에 따르는 우리의 대응 전략은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뭐 비슷한 질문이 많은데 하나하나 달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비상시 우리가 뭐 만약을 위해서 비상 식량도 챙겨놓고 뭐 집에 뭐 전기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뭐 후라시도 어디다가 이렇게 놓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분명하고 잘못하면 크게 한번 뭔가 비상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대비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좌에서 대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요? 현금 비중을 일정 유지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멘탈이에요, 멘탈. 멘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무지 빠진 것 같지만 제가 증권업계에서 봐온 뭐 이런 하락 조정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이건 조정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그거를 당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충분히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다라는 거를.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오히려 경제학보다는 심리학에 가깝다. 이렇게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멘탈 관리도 계좌 관리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겁먹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 최선의 대책을 계속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아니 맨날 무슨 현금 유지하라고 그러고 그럼 돈은 언제 버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돈은 벌릴 수 있을 때 버는 거지 아무 때나 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랬잖아요. 이 축구 경기 남자분들은 많이 해보셨죠? 축구 경기 하면 90분 동안 하면 90분 동안 한 번도 공을 못 만지는데 지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는. 이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스피드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7일이 어렵고 힘들고 3일이 좋은 때다. 그러면 그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렇게 일부 현금을 남겨놔갖고 언제 돈 버냐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시는 분 다 사보세요 한번 어떤가. 리스크 관리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여태까지 뭘 운영하거나 뭐 할 때 100%를 주식으로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작년에 암만 좋을 때도 90, 95 이렇게는 했어도 100%를 현금으로 다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항상 마지막 보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주식 계좌에서 현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즘 같은 때는 더 그게 이제 강조돼도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시장이 어려운 거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리 이제 이거 겪어가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점핑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능하면 마음 편하게 이거를 좀 편한 쪽으로 겪어 가시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 책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이 주식 투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 주식시장을 보는 상황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시장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어차피 이건 일단 가시적으로는 6월 중순 지나야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힘들고 그러시면 쉼터 아시죠? 예, 슬건생 글로 또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슬기롭게 6월 중순까지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계좌 구성에 변화를 주는 거와 또 멘탈 관리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질문에 대한 게 결국 본론인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어저께 이제 현금화 전략 현금 꼭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드리니까
이런 많아요. 오르면 파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수량이 줄고 물린 종목만 늘어난다. 이런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각각 종목의 포션을 지키어서 포션에서 벗어나는 부분만 부분 익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분 익절은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갖고 그냥 다 팔아버린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팔았다. 그런데 현금이 있다. 그래서 그럼 더 팔 필요 없죠. 예. 현금이 있는데 뭐로 계속 팔아서 뭐 전체 다 현금으로 만들어 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에서 50 정도,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뭐 40, 50, 예, 굉장히 보수적인 분은 50까지 하더라도 뭐 그렇게 현금 보유 비중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종목이 상승하는데 상승 종목에 대한 내가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구태여 이거를 반드시가 아니라 익절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뭐 keep going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가져가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식, 그러니까 현금은 하나도 없는데 주식은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진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뭐 저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매일 쳐다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주식은 다 물려있는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파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을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 물렸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물려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할 종목이면 이거는 뭐 물렸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지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렸냐, 안 물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에 물렸냐인데 그 어떤 종목이 내가 신뢰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 종목을 선정할 때 내가 그냥 이슈 따라서 샀느냐, 아니면 이게 진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고 있다고 판단해서 샀느냐, 이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벌 수 있다고 내가 자료 조사하고 판단해서 이 종목을 샀다.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풀로 주식만 있어서 좀 덜컹하고 한번 만약에 뭐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그때 참으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다려도 안 되는 종목을 갖고 계속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기다리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개 이제 그런 종목이 뭐냐면 누가 옆에서 얘기해서 샀대거나 잘 몰라요. 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게 돈도 잘 버는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잘 벌 것 같지도 않고 뭐 나온 이슈들 뭐 이런 게 곧 뭐 없어질 것 같고 뭐 그러면 그럼 팔아야죠. 그건 팔아야죠. 산 가격보다 손절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생길 그 손절을 미리 막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손절하고도 팝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가. 진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뭐 늘 제가 쓰는 말로 명품 주식이라 내가 산 건가. 아니면 그냥 누가 옆에서 얘기해서 이거 한번 그래서 산 건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확인 안 되면 그걸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돈 벌고 있냐, 벌 수 있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조건에 맞는 소위 말하는 명품 주식이면 기다리면 이건 다시 돌아와요. 그럼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것도 편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서 파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그 부분 익절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못 오를 놈을 계속 여러분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올라가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을
앞으로 정말 답답한 비전이 안 보이는 종목을 내가 계속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뭐 주식시장에서 그렇습니다. 개꼬리 3년에 황마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가, 내가 이슈성으로 그냥 쫓아가서 샀나,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나는 그 팔아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상한가 간다. 물론 이제 뭐 익절이니까 속은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손해난 것보단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다 파는 게 아니라 부분 익절하시라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금화 전략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렸고, 이거는 하도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주셔서 LG화학 얘기인데, 이거는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분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언급을 안 하면 이 백만개미 직무유기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도 못해서 내가 저랑 생각이 좀 다른 분은 그냥 다르게 하셔도 돼요. 제 생각을 지금부터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애널리스트가 전지의 그 거대한 공룡을 그냥 리포트 한 장으로 쓰러뜨려 버린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어제 뒤늦게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리콜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이 리포트가 큽니다. 근데 이제 기대 주가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68만 원으로 낮춰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권사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130만 원 이상으로 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갖고 계신 분들, 뭐 투자자분들은 이거 쟤네들이 공매도 때려놓고 이거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이제 막 얘기하시고 뭐 그 조사해봐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요. 근데 그거야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듣는 말에 의하면 어쨌든간 크레딧 스위스도 LG화학의 공매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랑 이제 좀 별도의 문제로 아무튼 이거는 공매도를 부르는 불씨가 된 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상 기대 주가를 이렇게 현저하게 갑자기 떨어뜨리면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LG화학도 시총 랭킹에서 네이버 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한 7조가 거의 7조 가까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떡하나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어떡하나죠 이제부터 우선 이게 LG화학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나가는 거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68만 원이 된다를 좀 따져보면요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이 LG화학이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그건 이제 우리가 지주사 할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도 일리 있어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리포트의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미 물적분 할 때 한번 나왔죠. 작년에 물적분 해서 한번 난리 나고 뭐 이랬을 때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선 이게 큰 폭의 할인이 예상되는 그런 LG화학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사업의 확장성이나 이런 거 또 LG화학이 추구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봤을 때 여기서 제3의 투자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꼴랑 IPO 해갖고 그 돈 갖고 이거 확장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LG화학의 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작년에 물적 분할할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대그룹이 그룹다운 그 섬세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에 그거를 결정짓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아니 뭐 주주총회 임시주총에서 의결해갖고 주식수 많아서 이렇게 해서 넘기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시장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한번 찝었었어요. 아 이거 너무 LG답지 않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적분화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고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어요. 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가 없어진 거라고 다 생각을 한 거죠. 요 위크 포인트, 요 허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린 거예요. 요 허점은. 요거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봉합한 거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LG화학 물적 분할 그때 제가 뭔가 기존 주주에 대한 뭐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봉합되는 거 같죠. 저는 그날 이후로 썸네일에 LG화학을 뺐습니다. SDI가 그날부로 SDI가 들어갔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랑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기업은 그 개인 투자가들한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세로 개인 투자가 뭐 우리가 하면 니네가 따라오면 되지. 뭐 어차피 니네 이렇게 해서 엔진화학 갖고 있어도 먹을 텐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게 우리가 한번 반등 나왔잖아요. 반등 나왔을 때 제가 최고가의 90%면 팔아라.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LG화학 얘기입니다. 예. 그 찝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한데 여러분 옛날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최고가의 90%. 이 주식이 같은 최고가의 90%가 오면 미련 없이 팔아야 된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언젠가 겪을 일이 터진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찬스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 근데 이게 오늘도 뭐 애를 쓰고 충격을 어떻게 됐겠지만 이게 쉽사리 없어질 충격이 아니에요. 물론 이번에 충격을 퉁퉁 받고 빠르게 올라오긴 해요. 급하게 떨어진 거지만 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할 때까지 이게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게 지주사 할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제3의 투자자가 와서 LG화학의 지분이 줄어들 거라는데 반박을 못해요. 그럼 뭐예요?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일부 수량을 일단 줄인다. 다는 아니고. 그리고 이건 왜냐하면 리스크를 좀 줄여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버티면서 이게 또 이렇게 계속 빠지진 않거든요. 또 이제 반등하고 또 회사 측에서도 뭐 좋은 얘기 또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이익 구간이 오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불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창에 넘어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 진창을 밟아야 돼요. 한번. 그걸 안 밟고는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액시던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뭐 로얄 메소드는 아닙니다. 근데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소화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